우리가 목에 통증이 발생하면 이게 목 디스크인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목 디스크도 통증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목 통증 환자 가운데 디스크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 가운데 60% 정도는요. 네. 사실 관절이나 또는 근육에 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또 외상에 의한 목 통증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목 통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목에서부터 어깨, 팔까지 통증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목 통증을 좀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네. 이제는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하는 게 너무나 일상이 됐는데 그렇죠. 이걸 하게 됐을 때 이제 목을 숙이게 되고 이럴 때 또 목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 목의 무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얼마만큼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볼링공을 자기가 드는 무게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평균적으로 한 3.5에서 한 오. 6kg까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볼링공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들이랑 그다음에 앞으로 약간 내밀어서 들고 있는 것들이랑 이 부분들에 따라서 걸리는 하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아, 그렇겠네요. 네, 목이 1cm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한 15kg의 하중이 더 많이 가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만큼 목에서 부담을 하는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목에서 힘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태가 뭐 디스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자목이라든가 뭐 거북목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목에 무리를 주진 않을까요? 좋은 말씀이세요. 일자목, 거북목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림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일자목 또는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는 우리가 대표적인 등이 굽어 있고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목은 C자의 형태로 앞으로 굽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만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 부분들을 목에서 흡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등이 굽고 목이 앞으로 쭉 빠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자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일자목이 되면 안쪽에 있는 디스크에 걸리는 하중들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일자목이 생기는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자세가 가장 정상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왼쪽 편에 있는 자세 등 많이 굽어 있죠. 네. 그다음에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부분들은 의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시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등이 굽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렇게 일자목이랑 그다음에 거북목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은 등이 굽으면서 내가 몸이 꾸부정해지면서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세 때문에 이제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증상이 있어도 조금 쉬면 증상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병원을 가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던 중에 좀 증상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궁금증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죠. 제가 요즘 자고 일어나면 목이 많이 아픈데요. 이게 아픈 지는 꽤 됐는데 아프다 말다 해서 그냥 일시적인 거겠지 하고 넘기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깨하고 등 쪽까지 아픈 범위가 커져서요. 두통도 생기고 해서 혹시 목 디스크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환자의 증상을 들어보았는데요. 네. 지금 어떤 상태로 보이시나요? 젊은 환자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환자분들이 병원에 되게 많이 내원을 하세요. 아, 네. 이게 목 디스크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전형적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자, 처음에는 목만 좀 아팠다가 두 가지의 이제 특징적인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목만 좀 아팠다가 최근에는 어깨 쪽에는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특이점을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더 자주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증상을 봤을 때 점점 통증의 범위가 넓어지고 등이나 어깨 쪽이나 아니면 팔 쪽으로 내려간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신경학적인 문제들, 결국 이제 디스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인데 내가 한 번씩 아픈 부분들은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우리가 목 한번 삐끗하거나 아니면 낙침이라고 하죠. 목이 뻣뻣한 상태에서 아파서 돌아가지가 않아요. 오.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은 다 느껴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이게 최근 들어서 더 빈도가 잦아진다라고 하면
내 안쪽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증상을 놓고 봤을 때는 디스크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목 통증에서 그냥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스크로 진행하는 그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흔하게 아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통이나 이런 부분들, 현기증,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이러다 낫겠지 하고 넘어간다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런 증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목 디스크로도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순차적인 증상들 세 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같이 보이시죠? 네. 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부분들은 목 뒤쪽으로 당기는 느낌들이거나 아니면 뻐근하거나 내가 약간 무리했나 봐 이런 식의 증상들로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주의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네. 아까 그 환자분처럼 어깨 쪽이나 아니면 날개뼈라고 하죠. 날개뼈 네. 뒤에 등 쪽으로 뭔가 타고 내려가는 통증들이 나타납니다라고 증상들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손 쪽으로, 팔 쪽으로, 팔 바깥쪽이거나 안쪽이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저리거나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들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목 디스크로 인한 신경의 압박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을 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정말 그 구체적인 증상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목 디스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풀어주실까요? 네. 목 디스크라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뼈와 뼈 사이에서 안쪽에 디스크 구조물들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 역할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목의 이제 뼈의 구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뼈가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총 7개의 뼈가 있고 안쪽에 디스크가 뼈와 뼈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약간 회색으로 나타나는 이게 디스크고요. 자, 디스크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척수란 중심 신경과 왼쪽, 오른쪽으로 가지신경이 지나가게 되고 이 가지신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깨, 등, 그리고 팔 쪽으로 내려가는 가지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디스크가 뒤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그때부터 염증성의 반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통증이 나타나죠. 저린 느낌도 나타나죠. 근데 디스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최근 들어서 목이 조금 더 자주 뻣뻣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유 없는 두통이 약을 먹어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어깨나 등 쪽으로 뭔가 찌릿찌릿하는 느낌이나 최근 들어서 팔에 힘이 조금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타이핑할 때 좀 힘듭니다. 머그컵을 네. 놓쳤어요. 이런 식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이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일상생활도 참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목 디스크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목의 통증이나 목 디스크가 왔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들어보죠. 최근에는 젊은 여자 환자분들, 남자 환자분들 이렇게 연령대가 좀 많이 낮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의 사용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자세도 많이 안 맞습니다. 좋아졌겠어요. 자, 지금은 목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의 추나요법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제가 목이 앞으로 쭉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져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죠. 뒤쪽으로 당겨주게 되는 거죠. 저런 식으로 네, 추나요법. 기본적인 네. 네, 베이스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쪽으로 틀어진 부분들을 교정을 합니다. 이게 추나요법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추나요법을 통해서 목에 틀어진 부분들을 뚝 하고 교정을 시킨 다음에는 지금 보시는 것들이 약침 시술이죠. 네. 목 뒤쪽에 그리고 지금 이 환자분은 아까 그 사례자분처럼 네. 두통을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네. 이제 젊은 분들의 특징적인 증상들 중에 하나가 두통이 되게 심하다. 머리 뒤쪽으로 많이 당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고 약침을 통해서 안쪽에 염증 반응을 줄여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침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침 치료로 목 후두부 쪽에서 지나가는 근육들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네, 지금 이건 침을 맞은 상태에서 오. 고개를 돌리는 동작침이라고 해요. 돌아가네요. 네. 네.
자세를 다시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등을 펴는 동작이에요. 네. 이렇게 치료받아도 평소에 자세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자세를 유지를 해주는 부분들인 거고요.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제 목이 이렇게 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뒤로 좀 뺄게 되고. 네. 근데 지금 앞서 보신 분도 그렇고 지금 환자분도 그렇고 이 통증이 잘 사라지지 않아서 이 병원 내원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목 디스크의 치료 사례 한 가지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이분은 63세의 여자 환자분이셨고 목이 아픈 지가 꽤 되셨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나이가 좀 있으니까 내가 뭐 평소에 앉아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방치를 하시다가 결국 병원에 오셨고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번, 7번 쪽에 신경이 거의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네. 좀 많이 심하신 상태거든요. 이 정도면. 자,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추나요법이나 아니면 약침 치료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동작침이라는 통증을 급성의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치료법들을 먼저 시작을 해서 통증을 좀 줄여줬었어요. 네. 이외에 신경근 회복술이나 아니면 봉침이나 이런 약침 요법들을 통해서 안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염증성의 반응을 줄이고 그리고 신경이 지금 죽어있는 부분들은 다시 또 재생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한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한약들을 꾸준히 복용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안쪽에 디스크가 많이 흡수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어때, 부작용은 괜찮나요? 네,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안쪽에 우리가 목에 대해서 뭐 안쪽에 약물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짚어주셨던 것처럼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내가 자세를 얼마만큼 유지를 하느냐. 네.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으면 그만큼 내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켜 놓으면 앉아있는 시간에서도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의학 박사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유성 원장과 함께 목의 통증, 목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안유선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를 넘나들면서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온열 질환 조심해야 되는데 온열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건강 수칙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좋겠고요. 수분 섭취. 네. 그리고 뭐 더운 시간대, 뭐 낮 2시라든가 이럴 때는 휴식을 네. 취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챙이 넓은 모자라든가 헐렁한 옷을 입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면 더위를 식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이 너무 네. 시간을 잘 맞춰주시죠.